지난 1편 영상 보시고 3가지 핵심 연산 실수와 해결책 도움이 되셨나요? 아마 연산 실수가 확 줄었던 아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연산 실수 또 수학 문제 풀이의 실수의 유형은 정말 다양하고 아이마다 다릅니다. 노트도 잘 쓰고 천천히 푸는데도 계속 틀린 답을 가져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연산 실수는 단순한 성격이나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아이 머릿속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생긴 거죠. 즉 정확한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시스템을 수정하면 결과값은 무조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으로 밝혀낸 연산 실수의 숨겨진 원인 5가지와 해결책으로 아이들의 뇌를 완벽하게 디버깅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심각한 유형입니다. 답을 썼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숫자인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2 곱하기 12를 계산했는데 실수로 50이라고 썼어요. 수의 감각이 있는 아이는 쓰자마자 10만 곱해도 100인데 10은 말이 안 되지 라고 지웁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그걸 그대로 답으로 제출하죠. 또 123 나누기 15를 하는데 수 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15에 대략 4에서 6을 곱해보는데 어떤 아이는 15에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하나씩 다 곱해봐야 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계산을 실행하는 작업자와 그걸 지켜보는 감시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감시자가 꺼져 있는 상태가 바로 수 감각의 부족인 셈이죠. 수 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계산과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어림산을 합니다. 대략 140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범위를 예측하죠. 이 경고 시스템이 없는 아이들은 엉뚱한 답을 쓰고도 태어납니다. 이런 아이에게 다시 계산해는 정답이 아닙니다.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정확한 답 말고 대충 얼마쯤 나올 것 같아? 정확한 계산 전에 답의 범위를 예상하게 하는 훈련. 이 작은 습관이 잠자던 뇌의 감시자를 깨웁니다. 두 번째,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틀리는 경우입니다. 어머님은 실수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오후 개념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뺄셈을 볼까요? 42 빼기 18을 합니다. 1의 자리 2에서 8을 못 빼죠? 그럼 빌려와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자기만의 규칙을 만듭니다.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자. 그래서 8에서 2를 빼고 6을 적어서 답을 36이라고 씁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체계적 오류 혹은 버그라고 하죠. 아이는 이 잘못된 규칙이 맞다고 철석같이 믿고 수행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집중해 이렇게 소리쳐도 소용이 없죠. 아이 입장에선 집중해서 자기 규칙대로 푼 거니까요. 이건 같은 수학 문제를 100문제 풀어도 안 고쳐지죠. 아이가 푸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어떤 규칙으로 풀었니? 아이가 자기 입으로 이거랑 이거 뺐어 라고 말할 때 그 잘못된 알고리즘을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뇌가 똑똑하거나 효율을 추구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먼저 간섭 효과입니다. 잘하던 덧셈을 갑자기 틀리거나 분수 덧셈에서 분모끼리 더해버리는 아이들이 있죠. 이건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저장된 기억을 밀어내고 방해하는 형태의 기억의 경합 현상입니다. 그리고 타성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 5문제가 덧셈이었고 6번이 뺄셈이면 아이는 6번도 무의식적으로 더해버립니다. 우리 뇌의 에너지 절약 모드 때문이죠. 매번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싫으니 아까 했던 대로 해 이렇게 자동 주행을 해버리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섞어서 풀기, 즉 단원별로 쭉 풀리지 마시고 덧셈, 뺄셈, 곱셈이 무작위로 섞인 문제를 풀게 하세요. 뇌가 계속 스위칭하면서 깨어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문제를 풀기 전에 연필을 놓고 형광펜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기호에만 먼저 색칠하게 하세요. 뇌에게 이건 다른 문제야, 정신 차려 이렇게 시각적 신호를 줘야 자율주행이 멈춥니다. 마지막 5번째, 풀이는 완벽한데 숫자를 잘못 옮겨 적어서 틀리는 경우죠. 문제집엔 36이라고 써놓고 노트엔 35라고 적죠. 아니 눈 떴다 뭐해? 싶으시죠? 이건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도약 안구 운동의 오류인데요. 우리 눈이 문제집에서 노트로 이동하는 그 찰나에 0. 몇 초에 그 순간 뇌의 단기 기억 정보가 왜곡되거나 시선이 흔들려서 바로 위의 문제의 숫자를 보게 되는 거죠. 특히 난시가 있거나 마음이 급한 아이들에게는 자주 발생합니다. 눈을 믿지 마세요. 신체 감각을 동원해야 합니다. 핑거 포인팅을 시키세요.
왼쪽 검지로 문제집의 숫자를 딱 짚고 오른손으로 적게 하세요. 손가락이 중심추 역할을 해서 시선이 흔들리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답은 어림산의 연습으로 감시자를 깨우세요. 나만의 잘못된 규칙, 인터뷰를 통해서 버그를 잡으세요. 헷갈리고 관성으로 푼다면 섞어서 풀거나 형광펜으로 뇌를 깨우세요. 옮겨 적다가 틀린다면 손가락으로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 이 두 편이면 초등 연산 실수의 90%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실수라는 것은 아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뇌 사용법을 몰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오늘 배운 이 뇌과학 도구들을 아이에게 적용해 주세요. 제대로 적용해 본다면 속상했던 아이의 연산 실수가 바로 잡힐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완벽하게 개선되기보다는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나아진다라고 느긋하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연산 실수는 적어도 수학 공부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 영상에 워낙 댓글이 없다 보니까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연산 실수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신지, 몇 학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많은지, 곱셈, 나눗셈인지, 분수나 소수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저희 채널을 유용하게 보고 계시다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